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사회복지 전공하신 발제자분, 그리고 토론자분으로 현장에 계신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또 회장님들,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신 보건복지부를 대표해서 나온 담당 국장님이 다른 일정이 중복이 돼서 주무 과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혹시 박민정 과장님 오셨습니까? 아까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잠시 아마 밖에서 소란 때문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과장님입니다. 잠시 좀 뒤에 계신 분들 좀 가라앉히시고요. 편하게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서서 아마 20분, 30분 토론 과정들을 다 지켜보시기에는 좀 시간이 좀 길어서요. 편하게 좀 앉아 계시고요. 편하게 발제가 되는 동안 좀 앉아 주시고, 혹시 기자분들, 언론인분들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SNS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부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는데요. 2부 좌정을 맡아주신 우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 담당을 하고 있는 이만호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자체 보건복지성 팀장입니다. 일단은 오늘 중요한 세미나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어서 우리 직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허나 국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 사이에 모든 사람이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대수 의원님께서는 이제 보건복지 산하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끝없이 또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대표적인 입법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자리를 빌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요양기관의 전력의 지체에 대한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방안이 뭔가를 도출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형식적인 이 세미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박정훈 박사님이십니다. 토론자는 각계의 이해관계를 대면하는 분들을 모셨어요. 그리고 먼저 우리 노동자 쪽에서는 먼저 본인들의 의사를 많이 표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들으신 것도 많이 참여하시고 저희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되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먼저 민간 장기 요양기관 대체 입법 추진본부의 장현호 본부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 노인복지연합회 서금수 회장이 그리고 복지부의 강민주 국장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대신 과장이 오셨다고 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옆에. 예, 요양보험 운영과장 박원장입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다음으로 자세준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지금 1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한 15분, 그리고 이 토론을 한 7분 정도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의 질문을 따로 받을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메모지가 있습니다. 메모지가 질문뿐만 아니라 본인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오늘의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택한 기관의 입장을 제시하는 형태로 메모를 작성해 주시면 의원실과 국회 입법자체에서 검토해서 이 대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 내서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박사님 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앉아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태를 봤는데요. 이게 2016년 일본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회상하게 만드는 사건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2000년부터 이 개호보험제도 운영을 했죠. 그리고 2005년이 되어졌을 때 주로 재정난을 이유로 해서 그 개호보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2016년에 적용이 되어졌는데 그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일본이 이제 당시에 선택했던 그 재정난을 피할 수 있는 개호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이 재정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본 정부가 선택했던 것이 이제 서비스질 향상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수행한 공급억제 전략이었었습니다. 공급억제라고 하는 용어가 여러분 생소하실 텐데 공급억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주로 이제 사회보험제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공급의 총량을 억제시켜서 국민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즉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거죠. 지금 국가는 우리 정부는 두 가지 방법,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하면서 수가와 또 이런 재무회계규칙과 같은 규제 방법을 통해서 공급억제 전략을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공급억제 전략을 수행했던 일본이 경험했던 그 개호보험의 현 상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낭망한 상태 있죠. 잘 아시겠지만 수요를 원하는 국민들이 그 서비스 수요에 미칠 만큼 공급이 조달되지 못하다 보니까 대기자가 수십만 명씩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제도는 보편적 제도입니다. 전 국민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비용을 내고 또 그것도 월등하게 많은 비용을 내고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현 상태를 보면서 앞으로 미래 우리나라 장기 요양보험이 겪게 될 일들을 사실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시위하시는 분들을 잠깐 봤는데 국가가 나서서 하면 되지 않느냐? 2008년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됐었을 때 그때도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걸 할 만큼의 능력이 되지를 못했죠. 관련해서 여기 복지부 운영과 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관련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민간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죠. 자,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이라고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에서는 이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수행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도움을 주고 계신 구조거든요. 그렇죠. 공간이 대신하는 거죠. 이제 법상에 도움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계신 구조죠, 지금.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현재의 억제적이고 또 규제 중심적인 이런 시스템 하에서 그런 도움이 존속되어지고 계속 이어질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오늘 발제를 맡으면서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 현안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중립적이라는 것은 이제 재정절벽, 재정가, 보험료 수입에 있어서의 적자를 경험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또 다른 정부의 모습들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인프라가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을 국가가 계속해서 제공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현실 그리고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오늘 우리는 재무회계 규칙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국가가 국민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또 이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약 20% 정도는 조세가, 세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재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분명히 책임감 있게 활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행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이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것이 실상 민간 입장에서, 즉 장기 요양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입장에서 그것을 준수하고 준용한다는 것이 실상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게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이걸 따르지 않겠다고 주장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재무회계 규칙과 더불어서 이제 부속으로 실시되어지는 인건비 비율 같은 것들이 실상은 적용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명확한 것은 이런 재무회계 규칙이나 관련해서 인건비 비율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 제도 전반에 관해서 설계를 하고 또 운영을 할 때 있어서 직접적 서비스 제공 주체인, 급여 제공 주체인 여러분들의 의사가 단 한마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적 창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국회에 와서 오늘 이 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다양한 이익 집단들, 오늘 우리 민주노총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자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주장을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 주장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시설장님들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합리적 수준의 주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것이 오늘 이 주제 가운데 이 재무회계 규칙과 관련해서 이제 표상적으로 드러났을 뿐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걸 고쳐줘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국가는 지금 민간 자본을 가지고서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했고, 제도가 시행됐던 초기 2008년 때는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내면서 이 사업을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시설급여 제공기관, 재가급여 제공기관들을 설립하시고 관련해서 순수한 노동 또 노력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보다는 오히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벌과 규제가 훨씬 많았다는 것이 맞습니다. 요새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상생인데, 그 상생은 다시 얘기하면 이제 파트너십을 갖고 서로 함께 가자는 겁니다. 과연 이 정부의 정책이 이런 상생적 개념, 즉 파트너십적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우리 개인주주 보류, 그러니까 뭐냐면 일개 장기 요양 기관의 그런 이제 방만병영, 부분적이죠. 그것들이 전체 장기 요양 기관을 매도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개선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도가 10년 운영이 되어졌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보완되어지고 또 어떻게 더 수정되어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감히 제안을 드리는데 민간 기관들 운영의 대다수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는 이 민간 기관들한테 법 제도적으로 많은 힘이 좀 부여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재무규칙 지금 우리가 오늘 토론할 주제에 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그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많은 비용을 내고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일종의 자본이죠. 자본을 들여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의 주체로서 일종의 자긍심도 좀 발생하고 그리고 이 운영을 영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들이 분명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 재무규칙은 그런 영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실상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내년 2월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보고를 하게 되겠죠. 보고를 하면서 제가 들은 바 이제 방문요양센터를 이시로 한 이제 재가급여 제공기관들이 일괄 폐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제를 맡았는데요. 사실은 지금의 이 사태를 보고서 좀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아픕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할까? 맞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발제를 대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